2025년 3월 12일 오후 9시 5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내일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새벽에. 근데, 제가 새벽에 올리려고 한 게 아니었고, 좀 일찍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떠가지고, 업로드는 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안 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조금 진행을 하게 됐으면서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이 확실히 체감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역시나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 아주 개판이 났음에도 국내장이 좋게 움직인다면 의미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영상의 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흐름상 나쁘지가 않거든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을 계속해서 다시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요번 주 이제 한 주간 관심 종목이 19%까지 상승하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안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TSMC에서 조인트 벤처에 제한 관련주 인텍 플러스 퀄리타스 레이저셀 등등등.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그 다음에 퀄컴의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다면 인텔이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하게 되거든요. TSMC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과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TSMC 혼자 인텔 파운드리 지분을 가져오기에는 자금적인 측면이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언급되어 있는 애들을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 레거시 수요 개선 중 관련된 SK 하이닉스 하나비전 테크윙. 어제 이제 중국 관련해서 레거시 관련으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었죠. 현재 중국은 레거시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이 부분을 제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레거시 시장에서도 변화성이 분명히 올 건데, 중국 쪽에서 레거시 쪽이 너무 강력하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틈이 생기게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다시 삼성 재방문 관련 소캠과 CXL, 심텍, 이제 3A로 소캠하고 CXL, 엔비디아가 다시금 삼성전자 천안 패키징 공장을 방문한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5세대 HBM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퀄 테스트 본격화된다는 그러니까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제 본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천안 공장에 방문했다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HBM을 공급하기로 한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시장에 제시했었던 데드라인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곧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바이오 펀드 투자 확인 관련주 알트어전 보로너이 3천원 등등등. 서울시장이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개회사에서 바이오 펀드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을 한 건데요. 서울에 공장이 거의 없는 지금의 미래바이오 등의 상업군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바이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술력은 현재 뛰어난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M&A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쪽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공유를 드리보면 미국 쪽에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더 커진다고 하죠. 클로버, 레인보우 로보티스, 원익 등등등. 현재 중국은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여러 기업과 업계업 다운스트림 기업들이 빠르게 보여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에 필요한 고품질 코퍼스 제조부터 테스트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서비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몸집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아시아권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 계속해서 이제 로봇 산업들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체크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하는 하나 시스템, 퍼스텍, 하나 에어로 등등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만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협상이 끝맺음을 보이나 싶더니만 러시아 쪽에서는 일부 매체에서 러시아 쪽에서는 30일 휴전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고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 매개체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부 찌라시성 내용이기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용을 공유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휴전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을 내비쳤기 때문에 일단 방산 쪽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K뷰티 가성비가 너무 좋다. 파마리서치 레이저 업텍 APR-VT. 며칠 전부터 K뷰티 피부 미용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공유하고 나서 피부 이용 쪽의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살짝 추가해서 말해보자면 현재 한한령에 대한 내용보다도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소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팬데믹 전에, 즉 이제 코로나 시절보다 비교했을 때 정상 범주를 이제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현재 국내에 이제 오는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보다도 피부 미용의 간단한 시술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영 IR과 카이메로 관련주 고영이 FDA 승인이 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었죠. 요번에 고영이 또 워크숍에서 카이메로를 이제 선보였었는데요. 뇌전증과 파킨슨병, 고난도 뇌질환 수술에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정확도와 안정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투자 IR을 진행을 하면서 투자들의 기대감도 이제 강력하게 높였고요. 해당 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실용성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페24 라이브 커머스 시장 고속 성장 중 관련주 카페24. 과거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제 다양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TV 정도로 이제 매개체가 있었다면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홈쇼핑 같은 느낌의 그런 이제 다양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나 유튜브에 대한 플랫폼이죠. 이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TV의 시청률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확실히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유튜브와 플랫폼의 합작품인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성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들의 발전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길 등등등. 국내 AI 에이전트들은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에이전트끼리도 협업할 수 있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마케팅이나 세일즈, 고객 지원 이런 것들이 세부 영역별로 AI 에이전트가 각각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련의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관장하게 되고요. A2A의 시대에는 그 에이전트끼리 협업을 하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AI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 영풍의 의결권,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고려아연의 지분 싸움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저번부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려아연 쪽에서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최연범 회장 쪽에서는 영풍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이는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상호주 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과 계속적으로 불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야트게임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트게임 멤버십에서는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공유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비용을 비싸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오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재밌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